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RC 담당하고 있는 양지입니다. 자, 7월 24일 총평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토익을 공부하시다가 조금 더 많은 자료 그리고 선생님들의 퀄리티 있는 강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해커스 학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험의 난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5는 어려웠네요. 중상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조금 난이도 평이한 문제들이 나오다가 뒤에 가서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들이 조금 이어져 나왔어가지고 최근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6도 마찬가지요. 두 번째, 네 번째 지문이 조금 답을 찾기가 힘든 그런 어휘 문제들이 연결이 되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힘들었던 문제들 선생님이랑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give하고 treat 비교하는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자, 주어가 institution 기관입니다. 기관이 휴게실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give 주기 위해서, 아니면 treat 하면 대우하다, 우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취급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라고 하는 사람 목적어하고 give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주다, 직원들에게 주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우해 주다라는 의미도 괜찮으니까요. 자, 그런데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는데 바로 뒤에 다시 더 많은 선택권을 이라고 하는 또 다른 3일 목적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두 개의 목적어를 보시고 빈칸 동사는 몇 형식 동사? 4형식 수요동사 자리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법형 어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가는 게 맞죠. 자, give라는 동사 다시 한번 주의하실 거는 뜻도 뜻이지만 뒤에 사람 삼을 목적어를 두 개 취한다라는 거, 이런 동사들로는 제공해 주다, offer, 보내주다, send, 청구해 주다, charge, 어떤 보너스나 상 따위를 수여해 주다라고 하는 award 이런 동사들 주의하셔야 돼요. 네, 목적어 두 개 있을 때 답의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treat는 뒤에 고객이나 아이, 그죠? 노인들을 대우하다, 우대해주다, with 배려로라는 형태로 전치사 with를 취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또는 사물을 as 명사, 뭐뭐로서 대우해주다라는 형태의 또 전치사를 이렇게 취하는 3형식 동사로 쓰인다라고 하는 두 개 동사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시험에 지금까지 기분은 이런 형태로 여러 번 답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기에 기부가 있으면 뜻도 뜻이지만 몇 형식? 4형식 목적어를 뒤에 두 개 나란히 수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맞춰주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부사 어휘, briefly 하고 carefully. 네, 여러분 briefly하고 carefully가 사실은 우리가 다 뜻이 어려운 단어로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briefly 간단하게, carefully 신중하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 장비를 clean, 청소하는 거죠. 장비를 씻는 겁니다. 어떻게 씻는 것이 중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샘플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간단히 씻는다? 아니고 carefully, 신중하게, 꼼꼼하게 닦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clean을 꾸며주는 여기서는 부사로 정답 B번으로 가는데, 사실 carefully가 별로 그렇게 나한테 존재감 있는 부사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역시 시험에 너무 답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다시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시켜드리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한 오늘은 오답이었지만 briefly도 시험에선 정답으로 많이 채택이 되는 그런 부사이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는 상황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briefly는 간단하게 라는 의미인데 사실 얘의 기본적인 의미에는 몇 자 안 되는 그런 몇 개 안 되는 단어로 라고 하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장황하게가 아니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말하고 보고하고 적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다 동사들 있으면 길을 수식하는 부사로는 briefly를 많이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carefully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라는 의미로 뭐 꼼꼼하게 이런 뉘앙스로 청소하다도 되고 꼼꼼하게 검토하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시험에 이런 단어하고 뭐 또 연결이 중요했었습니다. 신중하게 배포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수신자가 해당되는 물건들만 받을 수 있도록 라는 형태로 carefully 답으로 항상 중요하다. 이렇게 좀 메모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번 가보겠습니다. 자, following하고 concerning이 보기에 나란히 있는 이 3번 문제는 일단 보기 2개가 그냥 토익에서 중요합니다. 뭐로 중요해요? 뜻도 뜻이지만 일단 2개가 전치사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품사가 중요합니다. following은 전치사로 쓰일 때 after하고 동의어예요. 뭐뭐 후에, 사건 후에, 어떤 일처리 후에, 그죠? 이건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되고요. concerning 같은 경우는 뭐뭐에 관하여, 주제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빈칸은 전치사 자리가 맞아요.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고 전치사가 들어가서 뒤에 명사하고 연결이 된 전치사 구를 완성시키시오라는 전치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핸더슨이 질문에 답변을 해줄 거예요. 뭐 이후에 직원들 복지 혜택에 대한 최근 변경사항 이후에 이렇게 following을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나쁘진 않지만 조금 이상하죠. 네, 질문에 답을 할 것이다. 복지 혜택에 대한 변경사항들 후에 이 사건 후에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반면에 concerning 뭐뭐에 관하여라고 하는 전치사를 대입해 보시면 직원들 복지 혜택에 대한 변경들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좀 별표를 하고 싶어요. questions 같은 건 이제 질문들인데 질문들, 문제점들, 편지, 이메일 아니면 요런 단어들 같은 거 피드백 같은 단어들 피드백 근데 얘네들은 다 뭐가 있어요? 글, 피드백, 뭐 설문조사 이런 질문들은 뭐에 관한 질문, 뭐뭐에 관한 피드백이라고 하는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어떤 수식어구가 오는 게 사실 의미적으로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사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concerning 연결이 안성맞춤. 그래서 동의어로 전치사 역시 regarding, 뭐뭐에 관하여 to로 끝났지만 전치사인 as to, pertaining to 모두 about하고 동의어다 라고 하는 거 같이 정리해 두시면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빈칸은 오부 사이에 오는 복수명사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사실은 복수명사 오부 다음에 복수명사가 이미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뭐 다양한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문제지를 보면서 뭐 수험서를 보면서 이런 표현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복수명사 앞에 오는 다양한이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가 a variety of, a selection of라는 표현을 이제 사실은 많이 듣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이미 a selection of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 있고 이 selection을 꾸며줄 수 있는 빈칸 형용사 보기 4개가 형용사일 때 얘랑 제일 잘 연결이 될 수 있는 형용사 어휘 문제로 좀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아예 표로 좀 가지고 와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캡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빈출이기 때문에 일단 명사, 오부 복수명사, 그래서 복수명사 앞에 다양한이라는 의미의 다양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명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variety, diversity, selection, collection, array, range인데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얘가 뭐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상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좌우에 스펙트럼이 긴 것뿐이죠.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의미지 뭐 깊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양성 앞에 매우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 형용사는 선택의 폭이 넓은이라는 의미의 넓은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자리 올 수 있는 형용사 오늘 시험이었었고 앞으로도 시험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리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wide variety of, 두 번째 넓은, 네, broad variety of, 세 번째 네, 여기는 extensive 가능합니다. 이것도 범위가 넓은이라는 의미잖아요. extensive variety of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시고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제 diversity 앞에 diverse를 쓰진 않지만 뭐 이하 다른 명사 앞에 이런 형용사 쓰는 건 가능합니다. diverse, selection of 이렇게 네 형용사 다양성 앞에 올 수 있는 형용사들 쭉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B번 이거는 열망하는 이런 의미요. 이글이글거리는 이런 의미, eager. 그래서 이 형용사는 일반적으로는 비동사 뒤에서 be eager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를 취해서 이 투부정사 하고 싶어 하다, 이거 하고 싶어, 안달나다, 간절히 뭐뭐 하기를 희망하다라는 의미의 그런 관용 표현으로 좀 토익에서 중요한 편입니다. 네, 다음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요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빨리 풀다가 can afford 보고 바로 그냥 투부정사 이렇게 고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이것도 좀 주의할 포인트가 있어 보입니다. 5번은 일단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I cannot afford. 이거는 afford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네,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Further clothing item. 이 이상 추가적인 의류 품목들을 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s it has been a slow year at my shop. 저희 매장이 조금 비수기라서 좀 물건이 잘 안 팔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니네 업체에서 의류 품목들을 구매할 능력이 안 된다. 뭐 이런 문장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afford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이 빈칸 답의 핵심 키워드예요. 중요한 근거니까 이 afford라는 단어의 특이사항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afford는 긍정문에 잘 쓰이지 않는 동사예요. 주로 의문문에서 못한다라든가 뭐말 여유가 안 된다라든가 내가 그럴 여유가 될까? 라고 하는 의문문에 주로 쓰이는 동사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Can I afford a new car? 내가 지금 이상하게 신차를 구매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의문문 또는 cannot afford. 나는 구매할 능력이 안 된다. 이런 형태로 이 afford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시간에 있어서 능력이 안 된다는 의미도 있고 특히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된다는 의미로 토익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를 구매할 여력이 안 된다는 의미도 있고 투부정사가 나와서 투부정사 할 여력이 안 된다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afford만 보면은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도 되니까 a, any가 들어가도 무방해요. 그리고 투부정사 연결해서 투부정사 보어로서 can afford to be 뒤에 보어로서 문법적으로는 B번도 큰 하자는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B번을 넣어서 해석을 해보시면 여기가 만약에 이제 to be가 된다면 나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뭐가 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추가적인 의류 품목들이 될 능력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 to be가 좀 어색합니다. 만약에 이 be가 to buy였다면 답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to 다음에 비동사를 쓰는 게 매우 어색해요. 뒤에 품목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B번 탈락이고 any를 넣어보시면 any, further 뒤에 명사가 나와서 더 추가적인 이거보다 더 많은 양의 품목들을 구매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형태로 여기서는 빈칸 정답 any로 가는 게 맞겠어요. 그래서 any further questions,
any further details라고 하는 형태로 any further 이렇게 자주 연결이 되는 형용사 구조입니다. 정답 any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네,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thought 하고 thought 두 개 비교하는 문제였는데 thought의 원형인 think 이런 게 thinking이라는 형태로 보기에 있다 손 쳐도 역시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헷갈렸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번 달의 판매량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뭐뭐 된다라는 형태로 이 비동사 뒤에 빈칸 사실은 이제 PP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비동사 뒤에 thought 그래서 명사로서 비동사 뒤에 명사가 답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기에 ing가 있다면 thinking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BING 형태도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BING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판매가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형태의 해석은 굉장히 어색하니까 답의 가능성은 없고요. 그 다음에 thought라고 하는 거가 명사로 쓰였을 때 사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판매량은 사고다, 생각이다 라고 하는 판매량 이꼬르 생각이라는 것이 동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역시 명사로 봐도 답의 자격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be thought to라고 하는 게 무슨 구조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think라는 동사가 5형식 동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5형식 동사. think, A, to be 이런 형태로 씁니다. A를 뭐라고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거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A가 be, thought, to be 이런 형태의 수동태로 바뀌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A라는 것이 투부정사하도록 여겨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이게 바로 이제 5형식 수동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판매량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여겨진다라는 표현이에요. 답은 A번으로 가는 게 맞고요. 같은 말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 올 수 있습니다. be considered to be 역시 수동태 뒤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게 가능하고 또 be found to be 라는 형태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네, 이 모양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be thought to be 뭐뭐로 여겨지다. 다음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7번은 동사 어휘 문제죠. A하고 B 각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achieve는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의미고 acquire도 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경쟁사를 성취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그리고 얻을 것이다. 이 두 개가 사실 모두 다 뭔가 이렇게 손 안에 내가 넣는다라는 의미니까 두 개가 모두 이 문장 안에서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조금 뒤에 어울리는 목적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두 동사의 차이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achieve는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목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공 따위를 이루다. 이거 좀 추상적인 거죠. 이번 달 목표 또는 빅토리 같은 거하고도 짝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를 내가 얻다, 쟁취하다라는 의미인 반면에 acquire는 이제 토익 단어죠. 토익 단어로 별표해 두셔야 되고 그냥 얻다가 아니라 회사를 인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경쟁 회사를 사들이고 매입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경쟁사 라이벌 회사를 목적어로 받을 수 있는 정답 acquire로 가는 게 맞다. 동의어가 buy 말고도 purchase 같은 단어 가능하고요. 또 obtain이란 동사 가능합니다. 네, 회사를 인수하다라는 의미로 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커스토리 갈씨 장종훈 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토익 시험 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고 저와 함께 너무 빡세게 말고 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만 제가 좀 알려드리고 빨리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험을 한번 보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약간 좀 복기하는 느낌으로 배웠던 걸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대로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선 여러분들 난이도를 한번 먼저 보시면요. 파트 7은요 조금 중상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알려주고 싶네요. 이게 파트 5, 6도 어려웠는데 7이 왜 중상이냐면 딱 봤을 때 단일 지문이 어렵게 나왔어요. 이 말인즉슨 아마 여러분들께서 단일 지문부터 오늘 문제를 푸신 분들은 마지막에 3중 지문까지 못 가고 시험이 끝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시간을 엄청 많이 잡아먹거든요, 보통. 그래서 단일 지문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3중으로 먼저 들어가거나 2중으로 들어간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3중부터 푸시고 2중 푸시고 단일 지문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오늘의 승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3중 지문과 2중 지문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straightforward, 좀 여러분들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답이. 그래서 생각보다 패러프레이징도 많이 안 하고 괜찮게 나와가지고 3중부터 푼 사람들이 오늘 조금 더 점수가 높게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 유형별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면 주제의 목적 찾기 문제가 어렵게 나왔는데 이 주제의 목적 찾기 문제는 보통 단일 지문이랑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단일 지문이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해커스 토익 자유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학생분들께서 오늘 주제 목적 찾기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청평할 때 주제 목적 찾기 문제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동의어 문제는 원래 2개에서 3개까지 나오는데 이번 연도 초만 해도 3개가 나왔는데 이번 연도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2개씩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도 굉장히 이지하게 나오더라고요. 동의어 문제 오늘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 이 추론 문제랑 의도 파악 문제 있죠. 이 추론 문제는 진짜 어려운 게 문장 속에 없는데 내가 찾아야 돼. 문장 속에 답이 없는데 내가 찾아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니까 제가 추론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좀 어렵게 나왔고, 마지막으로 의도 파악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자 메시지가 뭐 이렇게 4시 30분에 왔는데 이 문자 메시지 4시 30분에 이렇게 말했을 때 의미가 무엇일까요? 눈치싸움 문제. 요것도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는 동의어 문제네요. 맞죠? 이 동의어 문제는 한 단어, 여기 consider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consider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떻게 쓰였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면 보기가 4개가 나오는데 가장 유력한 보기 2개, think about과 regard as, 요거 2개 중에서 어떠한 의미로서 이 문장에 쓰였는지 골라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둘 다 동의어로서 쓰이는데 이 문장에 더 적합한 걸 골라내야 된다 이거거든요. 자, 볼까요? The company, 회사는요, asked, 요구했어요. 힘에게, 뭐요? to이야 할 것을요. to consider, 뭐 하래요? 뒤를 잘 봐야 되겠죠. 뭐 하는 거예요? applying for 밑줄 쫙. 이게 무슨 의미예요? applying for, 지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일자리에 지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the position.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 분에게 야, 여기 일자리 있으니까 지원해봐 라고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맞죠? 어떻게 보면 약간 헤드헌팅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스카우트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이 지원할 것을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죠. 지원할 것을 think about 했을까? 지원할 것을 regard as 했을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보기의 쓰임새를 아셔야 되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기들부터 자, 천천히. 첫 번째는 think about, 고민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이 회사는요, 요청했어요. 그에게 뭐 하는 것을요? 뭐 하는 거요? 고민하는 거요. 뭐를 좀 고민해봐요? 지원하는 거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생겼으니까 지금 이 일자리에 조금 지원해 본 거를 고려해 보지 않겠어요? 고민해 보실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가장 좀 정답으로 적합한데 만약에 B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고르셨다. 그러면 무엇을 무엇으로 여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뭐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라는 표현으로서 많이 써먹는데 지금 이 사람을 그 일자리로 여긴다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A, think about.
이번에는 think about이 정답이었지만 다음번에는 regard as가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일단 think about. good. 계속 갑시다 여러분들. 또 다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아하, 또 동의어 문제네요. place, mark. 자, 이 단어들을 쫙 보시고 여기에 제가 밑줄 그어둔 spot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이 spot이라는 단어가 place라는 의미로 쓰였는지 안 그러면 mark라는 의미로 쓰였는지 골라내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겠죠. 물론 이 문맥을 잘 보고 골라내야 되겠죠. 이 말인즉슨 이런 어휘 문제, 동의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해석으로 바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located, 분사 구문으로 시작했네요. 맞죠? 뭐뭐 되면서, 뭐뭐 되어졌죠? 어떻게 해요? 위치되어지고 있네요. 어디예요? 다운타운 부근에. 콤마 찍혀 있죠? 분사 구문으로 시작했고 It has quickly become. 이게 빠르게 되었어요. 무엇이 되었냐면 favored, 선호되는 런치 스팟. 점심 무엇으로서 굉장히 이제 뭐 소문이 난 거겠죠. 맞죠? 누구한테요? For employees, 근로자들인데 어디 근로자들이냐면 in the nearby financial district. 여러분 이걸 보면 뭔가 이제 뭐 금융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또 어디 있어? 여의도 약간 이런 느낌 맞죠? 미국의 월스트리트 이런 느낌. 자, 그래서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있는 근로자들의 뭐 이제 좀 사랑을 받는 인기가 있는 그런 점심 무엇이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place로 쓰였는지 mark라는 의미로 쓰였는지를 구별해 내시려면 보기의 뜻도 아셔야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아하. place는 장소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맞죠? 장소. mark, 흔적, 자국들이에요. 맞죠? 제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 흔적, 자국들이 남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이 이제 mark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점심 자국일까요? 점심 먹고 이렇게 자국이 묻은 이런 걸까? 아니죠. 점심 먹는 장소로서 직장인들한테 사랑받았다. 사랑받는 장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맞죠? 이제 밥을 먹고 흔적이 남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 드실 때 조심하시고 점심 드실 때 조심하시고 자, 점심 장소 잘 기억해 두세요. lunch place. 끝.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이제 동의어 문제는 끝난 것 같은데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의도 파악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의도 파악. 이 단어가 어떤 거냐? definitely라는 표현이에요. 이 definitely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만 보고 의도를 알아낼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대화 중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대화 중에 definitely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의도를 파악하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자, B로부터 시작을 하네요. We need a marketing intern. 야, 우리 마케팅 부서 인턴 필요한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뭐라고 하냐면 Haley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Haley handled, 잘 처리했어요. 처리했다라는 거겠죠. The question. 질문들을 잘 처리했는데 무슨 질문들이야? We asked her. 아하, 그녀에게 물어보았던 질문. 뒤에서 앞에 있는 question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인데 여기서 지금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했다라는 거. 생략됐어요. 목적격이라서. 그래서 헤일리가 더 잘 다뤘나 봐요. 잘 처리했나 보다. 뭐를? 질문에.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맞죠? 그녀한테 우리가 물어본 질문. 그래서 she would be my choice. 그녀가 아마 내가 이제 선택하는 마케팅 인턴이 될 거야 라는 표현이죠. 문맥상으로. 그렇죠? 그녀가 나의 선택이 될 거야. 이 말인즉슨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마케팅 인턴이 될 거야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B가 뭐라고 하냐면 yep, definitel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definitely라는 친구의 뜻을 좀 아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definitely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른다면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없겠죠. 자, A를 보면요. They will hire Haley. 그들은 hire, 고용할 거예요. 헤일리를 고용할 거다. 근데 이게 definitely랑 맞을까? B를 볼까요? They will find another intern. 그들은 또 다른 인턴을 찾을 거예요. 이게 맞을까? 그럼 이 definitely라는 단어의 어떤 의도나 혹은 이 의미를 알고 그다음 문맥에 끼워 맞춰 보면 되겠죠. 지금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definitely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분명히, 확실히라는 표현이거든요. 분명히, 확실히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인즉슨 이 definitely라는 단어는 앞에서 누가 언급했던 어떠한 정보라든지 어떠한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니요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 여기에서 나는 걔를 인턴으로 뽑고 싶은데 라고 누가 말하니까 definitely 좋다, 확실하구만, 분명하구만, 좋았어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요 누굴 고용할 것 같아요? 헤일리를 인턴으로 고용할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이 문제를 풀겠다고 이거 하나만 보면 절대 못 풉니다. 위에 있는 문맥부터 다 보셔야 풀 수 있는 거예요. 눈치 게임. 오케이? 눈치 게임 한 개만 더 해봅시다. 갑시다. 두 번째 의도 파악 문제는 That's the plan 이라는 표현이에요. That's the plan.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직역을 하면 그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문맥을 잘 짚어야 돼요. 방금 전 대화에서 B가 definitely 라고 말하면서 대화가 끝이 났고 그 다음부터 또 이어지는 거예요. 맞죠? 흐름을 잘 잡으세요. But 그런데 있잖아. In case 어떠한 경우에 Haley 아까 여러분 이제 뽑자고 했던 사람이 doesn't accept 안 받아들이면 the offer 만약에 이 우리가 지금 마케팅 인턴 하자고 했는데 헤일리가 안 된다고 하면 Are you fine with Jerome instead? 야 그러면 너 헤일리가 안 되면 제롬도 괜찮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instead 대신에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하냐면 That's the plan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That's the plan 그게 계획이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럼 지금 문맥상 봤을 때 정답이 A가 돼야 될지 B가 돼야 될지 한번 볼게요. A는 뭐냐면 They need another plan. 그들은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 이게 의미일까요? 안 그러면 They will hire Jerome. 그들은 이제 제롬을 고용할 것이다.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시면요. That's the plan이라는 이 문구는요. 딱 봤을 때 그게 계획이야. 이 말인즉슨 나도 그러려고 했어. 그러려고 하고 있는 중이야. 내 계획이랑 동일해. 방금 너가 얘기했던 거 내 계획이랑 동일해 라는 표현으로서 쓰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롬이란 사람도 고용을 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만약에 헤일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의도 파악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문장 앞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확인해 주시고 문맥을 보고 문제를 풀어달라. 요것이 바로 저의 부탁입니다. 들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또 의도 파악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었고 지금부터는 주제 목적 찾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바짝 긴장해서 모니터 앞으로 오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파트 7에서 단일 질문이 나오면 보통 이 정도 길이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무조건 지문부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딱 봤을 때 이거 주제 목적 찾기 문제구나 그렇게 딱 느낌이 오면 이 지문 전체를 다 훑어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앞부분부터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앞부분. 자, 이 지문 전체에서 앞부분이라고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속에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주제의 목적문은 보통 두 가지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거 맞죠?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고 풀면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The security team.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안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우리 회사 들어갈 때 이제 뭐 자산을 관리해 주시거나 안 그러면 들어오세요.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사람들. 이제 security 팀이 has announced. 발표를 했다. 뭐를 발표했어요? 대니아를요. 명사절 목적어 자리에. It is time. 시간이 되었습니다. Once again. 또 뭐 할 시간이에요? To review. 점검하는 거겠죠. 맞죠? 검토, 점검. 뭐를요? The parking pass and employees identification badges. 이게 뭐를 점검하는 거냐면 여러분 주차 패스 있죠, 맞죠? 이 주차하고 보통 이제 앞에 걸어두는 거. 그 주차증이랑 또 뭐예요? 맞습니다. 우리 이제 또 여러분들 직장인분들 뭐 끼고 다녀요? 맞습니다. 요거 배지 맞죠? 직장인분들이 메고 다니는 그런 배지, ID 카드, ID 배지. 그 배지를 점검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 목적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딱 보는 거예요. What is the memo mainly about? 이제 보통 주제 목적문에서는 질문이 mainly about 이런 식으로 나와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을 밑에 있는 보기랑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On office leave policy.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휴가 정책이에요. 휴가 정책. For new employees. 여러분들 지금 이 메모가 휴가 정책에 관한 거예요? 신규 사원들에 대해서? 아니죠. B를 볼까요? Periodic, 주기적인 inspection, 점검이에요. 맞죠? Of some item, 몇몇의 아이템.
이게 토익에서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some item이라는 것이 바로 이 배지랑 parking pass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왜 parking pass나 배지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라고 말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토익 공부 아무도 안 해도 되겠죠, 맞죠? 이거 그냥 이 단어 그대로 만약에 보기에 나와 있으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럴까봐 토익에서는 말 바꾸기를 합니다. 그게 paraphrasing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그냥 다르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몇몇의 아이템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아이템이 가리키는 게 바로 배지랑 parking pass가 되는 것이고 review, 검토하고 한번 보다라는 표현이 바로 inspection, 점검이라는 표현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once again, 다시 또 시간이 왔다라고 말했잖아요. 맞죠? 그 말은 이거를 정규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으로서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문장을 그냥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똑같으니까 그것을 paraphras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하나 관통하는 팁을 한 개 드릴게요. 결국에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공부하는 건 파트 7이잖아요. 이렇게 파트 7 문제를 풀 때도 파트 5가 안 되면 못 풉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말하는데 제가 이제 기초반 학생들이랑 공부를 할 때는 보통 파트 5 위주로만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반을 올라올수록 파트 5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파트 7 수업을 같이 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7을 풀기 전에 5를 먼저 끝을 내야 돼요. 보통은. 끝을 낸다라는 게 완전 문법 강의하는 선생님처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해될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해석이 되고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정화되어야지 이렇게 바꿔가지고 말 바꾸기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 바꾸기 하는 것을 연습해두지 않으면 보고 또 감으로 풀거든요. 거의 웹소설. 와 진짜 소설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학생분들께서. 요거 보고 대충 끼워 맞춰가지고 근로자들 배지 받으니까 신입사원이지. 혼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안 돼. 중요한 것은 이렇게 paraphrasing 하는 연습을 하려면 파트 5도 꼼꼼하게 공부하자. 누구랑? 저랑. 어디에서? 해커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주 좋았다. PPL 아주 좋았다. 계속 갑니다. 여러분들. 자, 또 추론 문제가 나왔네요. 이 추론 문제도 마찬가지로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 제가 말했잖아요. 추론 문제는 굉장히 열받는 이유가 말을 안 했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잘 봐요. 지금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이게 총평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총평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제가 어떠한 시험에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해도 추론이 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추론 문제를 풀 때도 항상 파트 5로 말 바꾸기를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는 건 쉬운데 여러분들께서 해석하고 말 바꾸기까지 저랑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좀 끊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잘 봐요. K-Art School. 여러분 대문자 3개 땅땅땅 찍혀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고유명사 상호명이다라는 겁니다. 잘 잡아내세요. 자, 그리고 will hold. hold가 어떤 거냐면 주최한다, 개최하는 거예요. It's annual fundraising banquet. banquet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연회라는 거고요. fundraising은 이제 기금을 모금하는 기금 모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금 모금 이제 연회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WD 호텔에서. 자, 그럼 이 문장을 읽은 사람들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 이벤트는 열립니다. 매년. 여러분들 이런 매년 열린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하고 위를 봤더니 annual banquet.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매년 열리는 행사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 바꾸기를 통해서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참입니다. 이게 추론 문제. 재밌죠? 좋습니다.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까요? 그 호텔에 헤드샵. 이제 굉장히 이제 요리 담당해 주시는 분이 will prepare 준비할 거예요. 4-course dinner. 와, 완전 이제 코스 디너까지 막 주는 거예요. 그 이벤트에.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추론해 보세요. 음식은 will be served. 제공될 거예요. 호텔에서. 맞나요? 맞네. 왜냐하면 호텔에서 행사가 열린다라고 위에서 말했고 그 호텔에
이제 수석 셰프님께서 진짜 디너까지 제공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 디너가 바로 이 푸드를 의미한다. 점수 잡는 해커스.